예, 어느덧 12월이 됐고 또 내일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데 여야가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한 것은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년 만에 법정 기일 내 통과라는 큰 의미도 있는데 양보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내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회계 연도가 개시되는 1월 1일부터 국가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 등 내수 경기 부양과 경제 살리기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비정규직 소득 기반 확충,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정 집행 파급 효과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제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규제 완화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어렵게 체결한 FTA도 조속히 처리가 돼서 국익에 큰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수 확충,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 지원 등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90년대 초반 이후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생산성, 부가가치 측면에서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 보고이자 블루 오션이고 또 그 경제적 중요성과 비중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교육이라든가 의료, 법률, 컨텐츠 등 이런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 35만 개가 창출될 거라는 분석을 보더라도 주요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쌍발 엔진 구조로 정책 추진을 새롭게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및 육성과 직결된 법안들이 어떤 법안들은 1년 넘게 국회에 계속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 청년들이 기회를 놓치고 또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취임 이후 오늘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위임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제대로 발 뻗고 쉰 적이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 산적한 일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시간을 쪼개서 써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비서실장님과 수석 여러분들도 그동안 청와대에는 퇴근 시간도 없고 휴일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밤낮 없이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을 신뢰하고 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님 이하 여러 수석들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빨리 밝혀서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수석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속전속결로 빨리 밝히게 해서 국정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들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직분의 무거움을 깊이 분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원칙과 정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 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중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 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임금 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 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 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합니다.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개혁을 통해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듯이 우리나라도 노사 간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노동개혁의 결과는 100만 명의 추가 고용, 또 고용률도 60% 중반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아일랜드는 연평균 6 내지 7%의 고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내에서 시장의 혁신과 구조개혁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창조경제 박람회에 다녀왔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성팜랜드, 물레동 철공소 골목 방문과 함께 창조경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였습니다. 박람회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성공 사례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다, 방향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서 멘토와 상담하고 사업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창조경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가깝게 실천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잘 알게 되고 성공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주도해서 창조경제의 불씨를 점화했다면 이제부터는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해서 우리나라 전체로 창조경제의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과 소비자, 시장이 빛의 속도로 급변하는 시대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거다 싶으면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이라고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갖고 있는 신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경제도 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 사례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민간의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동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하고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조 경제는 특정 부처 한두 수석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처 전 수석실이 자기 고유의 업무처럼 챙겨야만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처와 수석실은 각자의 소관 업무들의 창조 경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규제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와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규제 혁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과제들을 제출받은 결과 각종 입지나 환경, 노동, 서비스 분야 규제 등 하나같이 풀기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시장 원리에 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규제들을 계속 방치해서는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없고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수석들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핵심 규제를 개혁해서 이번 규제 단두대를 통한 규제 혁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공무원들이 휴일도 잊은 채 국회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규제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 기존 규제 감축 추진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장관회의나 신문고, 손톱 및 가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대학에서 초중등 학생이나 외국 학생을 대상으로 어학 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유학비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 학생의 영어 연수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의 발전소 연료 규제를 완화해서 1조 4천억 원이 넘는 투자가 또 여수 산단에서는 400억 원의 공장 증설 이중 규제 부담을 완화해서 2조 6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보존 산지 내 관광시설 규제를 완화한 결과 산지가 많은 동부산 지역에서 관광단지가 활성화돼서 2017년까지 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규제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좋아졌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제 개혁의 공로가 큰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포상을 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부처, 어느 지자체가 규제 개혁을 잘했는지 민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도 매기고 우수 지자체는 시상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2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이 지난 25년간 쌓아온 우정을 기념하면서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 따뜻한 우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잘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특별 정상회의를 한국의 멋과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